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나 화요일이나 월요일 같으면 문 열자 소리 못 하겠는데 오늘은 풀렸죠. 날이 좀 안 풀렸나요? 조금만. 자, 오늘 자료 한번 볼까요? 그 1번이 오늘 1시 반 정도 되면 마칠 겁니다. 제가 차표가 2시 반이라서 어쩔 수가 없으니. 그 1번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은 금지인데 본인이 허락을 해주거나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본인의 이익을 해롭게 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맞죠? 1번. 자, 2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하고 잔대금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고 시켰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어렵거든요. 이건 나중에 무행의 추인을 배워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틀렸습니다. 자, 무효가 아니라 이놈 처음 몰라 이거는. 자, 무건대리가 된답니다. 무효가 된다고 하지 마시고 무건대리가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서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말고 딴 거 하다가. 일단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서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각자 대리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다만 수권행위에 달리 정한 바가 있어서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되는 경우조차도 수동대리는 각자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뒷부분은 뭐 문제가 없고. 자, 5번. 4번과 5번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전혀 다른 뉘앙스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데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자, 공동대리의 약정이 있는 경우, 즉 공동으로 하라고 시키면 공동으로 해야 되죠. 그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리권이 제한됐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우에도 수동대리는 각자 할 수 있나요? 그럼 그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제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하라고 할 때조차도 능동대리는 대리권의 제한 사유가 되지만 수동대리는 각자 가능하니까 혼자 가도 되니까 제한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6번에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의 사망 또는 대리인의 파산에 의해서 소멸되고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소멸할 수 있고 임의 대리는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소멸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6번. 자, 7번에 무건대리의 추인은 전부를 추인하든 전부를 거절하든 해야 되지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했죠. 다만 일부 추인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되겠죠. 7번은 틀렸습니다. 자, 거기 옆에 뭐 16, 14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기출됐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출이 그때만 된 게 아니고 지금도 돼요. 지금도 되는데 그 27회, 26회 안 적은 것은 제가 귀찮아서 안 적은 거예요. 일일이 찾아보기 싫었어. 게다가 지금 이 적힌 의미는 1, 2, 3, 4, 5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답으로 뜬 해라는 거예요. 저게 정답으로 바로 뜬 그때를 기준으로 적어낸 겁니다. 자, 틀렸고 8번. 무건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상대방의 선택입니까? 병이 선택하지 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8번 틀렸습니다. 9번도 아직은 안 배워서 알기 힘든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므로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표현대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건 조금 금방 할 겁니다. 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진 않지만 의사능력은 필요하다고 했죠. 맞죠? 10번. 오늘 총칙을 끝낼 겁니다. 자, 이제 이 대리 파트 중에 이 무건 대리까지는 하고 표현 대리를 못했죠. 아직.
그래서 표현 대리 보러 갑니다. 127페이지. 자, 이 127페이지의 표현 대리인데, 자, 갑이 을한테 수건을 안 하면, 우리가 수건이 없으면 무건 대리라고 했죠. 그럼 무건 대리인데, 무건 대리에는 다시 협의의 무건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마지막에 표현 대리 잠깐 설명했나요? 누군 듣고 누군 안 들었나요? 그럼 이제 무건 대리가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유효다. 그럼 갑이 을한테 시킨 적도 없는데 가서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주택을 함부로 팔아버리면 이거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누가 손해볼 확률이 많다는 겁니까? 갑보다는 병이 손해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병이 대리권 없는 을이 왔을 때 을을 갑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속은 것이 만약에 이렇다면 실제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는 대리권 줬다고 떠든 거예요. 그럼 갑이 병한테 이야기하기를 어제 을한테 주택을 대신 팔라고 보냈다, 이렇게 병한테 편지를 쓰든 전화를 하든 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갑의 주택 대신 팔러 왔다고 하면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속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을은 대리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럼 무건 대리죠. 그런데 문제는 병이 속은 것이 자기가 스스로 착각한 게 아니라 갑 때문에 속았죠. 왜? 갑이 대리권을 을한테 주지도 않아 놓고 수여했다고 밖으로 펴내고 다닌 거죠, 지금. 그래서 속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는 바람에 속았다면 나보다는 당신이 더 책임이 있지 않나?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잖아. 그럼 이때는 갑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갑이 책임을 지려면 이 매매 무효인 상태를 유효로 바꿔버리면 이제는 누가 손해볼 확률이 많아집니까? 이제는 병은 계약이 유효가 됐으니까 주택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손해볼 일은 없고, 갑이 을한테 돈을 받지 못하면 손해죠. 그럼 적어도 표현 대리도 뭔가 밖으로 당신이 표를 내놨기 때문에 병이 속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표만 내지 않았더라면 안 속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자, 표현 대리도 어쨌든 무건 대리다, 유건 대리다? 무건 대리인데 원래는 무건 대리가 되면 무효가 돼야 되죠. 근데 무효가 돼야 될 것을 유효로 취급해 버리는 것.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손해볼 확률이 많아졌죠. 그게 표현 대리다. 자, 첫 번째 표현 대리고, 두 번째는 갑이 을한테 내 토지를 담보로 어디 가서 1억을 빌려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담보로 1억을 빌려오라고 시키면 담보용 인감증명서를 떼줄 수밖에 없죠. 담보용 인감증명서를 떼주나요? 1억 담보용이라고 떼주나요? 거기에는 구청에 인감증명서를 떼러 가면, 혹은 동사무소에 떼러 가면 담보용이라고 적지 1억 담보용 숫자를 안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1억까지 빌려올 대리권이 을한테 있나요? 그런데 막상 을이 가서는 1억 5천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럼 병은 을이 갑한테서 받은 담보용 인감증명서를 보고서는 을이 대리권이 있다고 속은 거지,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지 1억 5천을 빌려오라고 했는지 구체적인 금액은 알 바 없죠. 그럼 1억은 정상적으로 원래 갑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었고, 1억을 오버해서 빌려온 5천만 원조차도 병이 속아버린 것은 누구 때문에 속았나요? 그럼 갑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 갑 당신이 담보용 인감증명서를 떼주는 그 바람에 속은 거 아닌가, 결국. 그럼 원래 1억까지는 갑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1억의 범위를 넘었죠. 그럼 권한을 넘은 부분도 갑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갑이 을한테 10년 동안 대리권을 줬어. 을이 병한테 1년에 한 번씩 10번이나 병을 찾아와서 갑의 물건 대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갑이 을을 해고를 했습니다. 이제 을은 대리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전화해서 이제 을을 해고했으니까 앞으로 을이 내 이름 팔거든 이제는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죠. 근데 알려주지를 않으면 을이 갑의 이름 팔아서 11번째 거래를 하러 왔을 때는 병은 여전히 을이 갑을 대리한다고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럼 병이 속은 것은 과거에 갑이 대리권을 줬다가 지금은 없죠. 근데 병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기 때문에 속았죠.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아무래도 병보다는 갑이 책임져야 되겠죠. 이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그럼 표현대리는 뭔가 병이 속는데 갑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건데 형태가 세 가지 있더라는 얘기. 주지도 않아놓고 줬다고 펴내고 다니는 바람에 갑이 책임지고 병이 속았으니까. 기본을 넘어서 을이 행사한 데 대해서는 갑이 기본이라도 줬기 때문에 병이 속았으니까 책임지고 과거의 대리권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종류가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표현대리 종류 세 가지에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보러 가보자. 제일 첫 번째가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도 않아놓고 줬다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속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대리권 수여 행위는 대리권 수여 표시와 글자 두 개 딱 다르죠. 대리권 수여 행위는 뭡니까? 이게 수권 행위잖아요. 수권 행위죠.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갑이 을에게. 토지 대신 팔고 오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집 빌려주고 오라고 시키는 거죠. 이게 대리권 수여 행위예요. 그럼 이건 갑이 을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리권 수여 표시는 5글자까지는 같죠. 이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 갑이 병에게. 이건 실제로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아 놓고 병한테는 줬다고 떠들고 다니는 행위죠. 그럼 이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펴내고 다니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건 남한테 전화로 떠들든 편지로 떠들든 알려준 거죠. 이게 통지란 말이에요. 통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념의 통지라고 한다. 자, 그래서 대리권 수여 행위는 수권행위죠. 대리권 수여 표시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지도 않으면서 있었다는 뜻을 통지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아직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모르죠? 몰라도 돼요. 그냥 듣고나 있어. 어쨌든 대리권 수여 표시와 대리권 수여 행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행위는 갑이 을한테 하는 거고 대리권 수여 표시는 갑이 병한테 하는 거고 병한테는 통지한 거고 줬다고. 자,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갑이 병한테 편지를 쓰기를 전화를 하기를 을한테 토지를 대신 팔로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실제로 주지도 않아놓고 할 수 있죠. 임의대리입니까? 법정대리입니까? 대신 팔라고 보냈다 이런 게 임의대리죠. 자, 그런데 그래서 병이 팔로 보냈겠지 뭐 이렇게 속을 수 있죠. 갑이 병한테 이렇게 떠들 수 있을까요? 어제 을한테 법정대리권 주었다. 법정대리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법에서 정해진 건데 갑이 와서 병한테 어제 을한테 법정대리권 줬다. 이건 자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는 대리권이 아니면 속을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법정대리 제일 만만한 법정대리인이 아버지죠. 그 갑이 병한테 와서 어제 아버지로 임명했다 을을. 어제부로 을을 아버지로 임명했대. 그래서 병이 갑은 아버지를 자주 바꾸네. 말 된다 안 된다 이거. 자, 그럼 임의 대리권은 남한테 줄 수 있는 대리권이니까 줬다고 떠들고 다니면 속을 수 있어 병이. 근데 법정 대리권은 지가 함부로 주는 대리권이 아니니까 병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속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리권 줬다고 떠드는 그 바람에 속아서 생기는 요 표현 대리는, 자 125조 표현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둘 다 되는 거다, 임의대리만 되는 거다. 그럼 법정대리에는 절대로 이 표현 대리는 생길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임의 대리만 가능하다. 자, 세 번째는 묵시적으로 대리권 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떠들어야 떠드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동안의 행태를 보니까 저건 대리권 준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건데 라고 펴낸 것처럼 느껴지면 대리권 수여 표시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런 게 두 가지. 자, 백지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 또는 같은 상호를 쓰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 못 본 채 하고 있는 경우, 이게 가장 대표론. 그럼 이게 왜 대리권 수여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지 해보자는 겁니다. 갑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다가 돈 떨어지면 한국에 와서 부동산 팔아서 다시 돈을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한국에 들락날락하면 외국에 하고 있는 사업은 스톱시켜 놓고 와야 되죠. 그래서 갑이 처남한테 내가 니한테 지금 백지로 된 위임장을 하나 써주고 갑은 을에게 뭐뭇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써주고 하나 써주고 내가 외국 나갈 테니까 혹시 내가 돈이 필요해서 니한테 전화를 하면 그때 한국에 있는 내 부동산 중에 내가 지정하는 것을 토지 매도 위임장 이렇게 이제 백지를 채워넣고 팔아서 돈 붙여라 할 수 있나요? 자, 지금은 을이 대리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아직은 없고 갑이 외국에서 이제 직접 전화해서 강남에 있는 무슨 땅 팔라고 시키면 그때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시킨 적이 없어요. 갑이 시킨 적이 없는데 을이 그냥 지 혼자서 글자를 채워놓고서 병한테 가서 이 토지를 팔면 병의 입장에서는 그 위임장을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갑이 대리권을 줬다고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럼 실제로 갑은 병한테 을한테 대리권 줬다고 떠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백지 임장을 교부하고 외국에 나가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갑이 정상적으로 대리권 준 것처럼 보이나요? 그럼 이건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뜯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갑이 와서 나는 이 토지 매매 인정 못한다. 왜? 나는 시킨 적 없다. 라고 주장을 해도 자, 표현대리가 딱 돼버리면 이 매매는 그럼 무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원래 무권대리는 무효지만 표현대리가 되면 유효가 되죠. 그럼 병은 다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갑만 이제 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백지 임장을 교부하면 대리권을 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요? 자, 두 번째. 자, 롯데호텔이 있고 자, 롯데호텔 라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외관상 우리가 볼 때 상호가 같죠? 그럼 상호가 같으면 이게 직영처럼 보이나요? 임대차로 보이나요? 롯데호텔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누구한테 그 꼭대기 장소를 빌려준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나이트 사장이 을한테 술을 공급받고서는 외상값이 1억이에요. 걱정도 안 해. 을이. 설마 롯데에서 내 돈 1억 떼먹겠냐 생각하겠죠. 근데 나이트에 불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실제로 임대차였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나는 롯데 호텔을 상대로 1억 외상값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봐요. 실제 롯데가 아니 갑한테 떼인 돈을 왜 내한테 달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볼 때는 직영인 줄 알았다. 같은 상호를 쓰는 것을 못 본 채 묵인을 하고 있으면 내 입장에서는 이 나이트 사장이 호텔의 무슨 부장 정도인 줄 알지 직영하는 줄 알지 실제로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럼 당신은 실제로 내 귀에다 대고서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떠들진 않았지만 같은 상호를 쓰는 것을 못 본 채 한 것만으로도 떠든 거나 똑같아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같은 상호를 쓰는 것을 묵인하면 대리권 수여 표시한 것처럼 취급된답니다. 그럼 롯데호텔 측은 이런 일이 예상된다면 그 장소를 빌려줬으면 절대로 같은 상호를 쓰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에 옛날에 30년 전까지는 30년 전에는 호텔도 별로 없었죠. 그 힐튼 호텔이 있었죠.
힐튼 호텔 지하에 나이트 이름. 예, 이름이 왜 다를까요? 힐튼 호텔 나이트가 아닐까요? 나이트가 이름이 다르죠? 그게 임대차란 거예요, 주로. 직영이면 임대차를 하면 같은 상호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같은 상호를 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이름 총알같이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알거든요. 부산에 사는 제가 알았다는 아이가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응?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힐튼 호텔 나이트 이름을 알았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한번 과거가 파란만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롯데호텔 라이트, 이 롯데호텔에서 이름 바꾸라고 하겠죠? 바꿨어, 이름. 이렇게. 이름 바꿨죠? 자, 이거, 이 주류 공급하는 자는 또 속는다, 안 속는다? 간판 날라갔다고 생각하지. 누가 이걸 처음부터 이름이 이렇다고 생각해? 이 유사상호죠? 이것도 롯데호텔의 책임자 됩니다. 그럼 롯데호텔은 유사상호도 쓰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꿔야 돼. 자, 요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딱 문점 세 가지 이렇게. 대리권 수요 행위하고 대리권 수요 표시하고 구별하는 것. 그 다음에 임의 대리만 된다는 거 아는 것. 묵시적으로 가능한 게 어떤 건지 보는 것. 이렇게. 딱 요 세 가지 논점. 자, 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경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영도 좀 하는데 경영보다는 부동산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껌 팔아서 지금까지 돈 버는 게 아니고 부동산, 돈도 안 되는 넙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롯데 백화점을 만들어내는, 결국은 지하철이 연장이 되더라니까요. 그 지하철이 원래 그곳으로 갈 예정이었는지 그곳으로 가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거예요.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근데 젊었을 때는 그 신격호 회장이 그 소설지망가입니다. 소설가를, 원래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껌 파는 바람에 못했지만 소설 잘 써요. 글도 잘 쓰고 로맨티스트입니다. 근데 그 소설가가 되지는 못했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어릴 때, 자기 어릴 때야 책도 없었겠지만 괴테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100번 이상 읽었대. 그게 여자 주인공 이름이 샤롯데입니다. 그래서 못 됩니다. 자기 회사 이름이 저기서 따온 겁니다. 샤롯데에서. 이렇게. 혜태는 몰라. 자, 혜태는 동물 이름이죠. 이것저것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것도 있고.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딱 요만큼. 자, 이만큼만 보러 갑니다. 127페이지. 최고위에 125조. 자, 제3자에 대해서, 즉 병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럼 실제로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아 놓고 줬다고 병에게 표시한 갑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을과 제3자 병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있나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속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최고 밑에 1번 기억.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을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 사용을 묵인하는 것이나. 자, 이거 읽으면서 이런 느낌 오나요? 이거 상호를 같이 쓰는 것을 묵인한 그 이야기 아니야? 그 느낌만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 판례를 보다가 그 밑에 5째 줄 판례.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이나 총대리점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모집 안내를 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같은 상호 쓰는 거 못 보지 한 거네. 이거 묵시적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 된다고 했는데 또 올라주죠. 예, 그렇게 딱 떠올릴 수만 있으면.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니은 다 보지 마시고 넷째 줄에 백지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은 보이나요? 백지위임장 교부도 그렇게 보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디귿. 대리권 수요 표시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통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있죠. 예, 일단 거기. 자, 그 다음
밑에 3번 적용 범위를 가니까 법정 대리는 125조가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있습니까? 항상 임의 대리에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에 그 밑에 3번 본인이 표현 대리 주장 있죠. 그래서 첫째 줄에 본인이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있죠. 여기하고 그 밑에 판례 있죠.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되어 있죠. 여기 일단 별표를 하세요. 설명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26조 먼저 좀 보고. 자, 그럼 125조는 딱 그만큼이 핵심. 그 다음 두 번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기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1억까지는 빌려오라고 시켰잖아요. 그럼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기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더라면 무권 대리입니까? 유권 대리입니까? 1억 빌려오라고 해서 1억 빌려왔으면 정상이잖아요. 그럼 기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더라면 유권 대리가 됐을 건데 5천만 원 더 빌려왔기 때문에 문제된 거죠. 그럼 권한을 넘은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동일한 종류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핵심입니다. 갑이 을에게 사돈이 나보다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토지를 담보로 내 토지를 가지고 가서 건축 허가를 좀 대신 받아달라. 아무래도 전직 공무이니까 나보다 쉽지 않겠나. 이렇게 대리권 줄 수 있나요? 그런데 건축 허가에 관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돈이 가가지고 그 땅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아왔더니 그 땅 팔아먹고 왔죠. 어쨌든 우리 대리권이 있기는 있다 없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걸 해버렸죠. 그럼 준 것은 공법상의 대리권이죠. 실제로 행사한 것은 사법상의 행위죠. 그럼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가 동일한 종류이거나 유사하지 않죠. 그래도 병이 속았다면 병이 속은 것은 무슨 대리권을 줬는지는 잘 몰라. 그냥 등기 필증이 있겠다. 갑이 위임장이 있겠다. 도장이 있겠다. 이런 거 보고 속는 거지. 뭐를 구체적으로 줬는지 알 수 없죠. 어쨌든 병이 속았으면 상관이 있다 없다. 갑이 준 뭐 때문에 속았잖아요. 그럼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는 동일한 종류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끝. 자, 두 번째. 사돈이 나보다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토지를 담보로 어디 가서 돈 좀 빌려오라고 시킬 수 있죠. 그런데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엄까지 하나 발행해 준 거예요. 갑이 엄까지 발행하라고 시키진 않았죠. 갑이 을한테 준 것은 민법상의 대리권이죠. 을이 병한테 가서 행사한 것은 상법상의 행위까지 같이 했죠. 권한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넘은 행위와 기본 대리권은 동일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속기만 속으면 돼. 자, 세 번째. 근데 이건 어떨까요? 갑이 사돈한테, 이 진짜 사돈 판례입니다. 원래 그게 사돈이에요. 자, 이 표현 대리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속아야 되죠. 병이 갑과 을이 아무 상의가 아니면 의심을 한다 안 한다? 어떻게 자기 물건을 전혀 아무 사이도 아닌 자한테 넘길 수 있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확인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속았다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설마 와이프가, 그래서 표현 대리는 80%가 부부 사이였어. 설마 집사람이 남편 병원 오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할까? 그 다음에 설마 처남이, 설마 동생이, 설마 사돈이, 그래야 병이 속을만 하죠. 그래서 사돈이 내 아파트를 가지고 어디 좀 임대차를 해주고 와라. 월세 좀 받아주라. 이렇게 부탁했더니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아예 옮겼어. 그리고 병한테 팔았어. 자, 이건 갑 대리인 을이라고 팔까요? 아니면 지 거라고 팔까요? 자, 이건 현명이다. 현명이 아니죠. 갑의 이름을 자기 명의로 옮겨놨으니까 자기 아파트인 것처럼 팔아먹었잖아요. 이건 대리도 아니다. 이건 표현 대리고 뭐고 될 수가 없는 거. 병이 속았겠지만 표현 대리는 아니다. 적어도 대리인한테 속은 게 아니잖아요. 지 거라고 하는 바람에 그 아파트가 을건 줄 알았겠지. 무건 대리는 표현 대리는 이거죠. 을이 대리는 맞다. 갑의 물건을 대신 팔 수 있는 대리는 맞는데 그 자격증 있는 줄 알았다 나는. 그런데 없더라. 그게 속은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파트가 을건 줄 알았다죠. 이건 전혀 다르다. 속은 방향이. 그럼 이건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가지가 전부 사돈과 사이에서 일어난. 이 부부는 어찌 됐을까요? 네? 친정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둘이 원수가 됐다는데 사돈이 팔아먹 제끼는 바람에 이 부부는 같이 살고 있을까요? 갈라섰을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 판례는 그 뒷이야기까지는 안 실려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갈라섰을 수도 있겠지. 근데 같이 산다면요, 나름대로 그건 행복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원수가 되는데 이 부부가 사이좋게 같이 살 수 있다면 불이 붙어 있었네. 불 꺼지고 나면 힘들죠. 지금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 쳐다보면 불 분다요. 그래서 불이 확 나와요. 있는 불도 꺼져. 그런데 뭐 저 정도 되려면. 자,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이 기본 대리권은 아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는 안 됐죠. 근데 여기는 봐요. 기본 대리권을 토지 팔라고 보내면 임의 대리죠. 1억 빌려오라고 시켰는데 1억 5천 빌려오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근데 법정 대리도 될 수 있느냐? 자, 미성년자의 부모는 단독 대리다, 공동 대리다.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다. 둘이 해야 될 대리권이 있다, 없다?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나요? 그런데 혼자 가면. 둘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하면 권한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러니까. 그럼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둘이 가야 될 것을 둘이 갔더라면 정상적인 유권 대리인데 둘이 가야 될 걸 자기 혼자 가버리면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네요. 자,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일상가사 대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잠만 자죠. 그래서 잠자는 걸 보고 좀 애들하고 놀아주라 이렇게 가니까 얼굴에 침 흘리면서 자고 있죠. 불쌍해서 아이고 그래 니도 힘들겠지. 그 생각에서 이제 맛있는 거 헤매기려고 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어. 그래서 남편 지갑에서 돈 빼서 뭘 사러 가려고 하다가 부부간에도 재산은 독립 아니야? 별산재잖아. 맞죠?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발로 툭툭 차면서 대리권 좀 주라. 내가 네 돈 빼게 생겼는데 지금 말 된다 안 된다. 그냥 그 돈 빼가서 생활비하고 교육비 하면 대리권을 실제로 남편이 준 적이 없어도 그 돈 쓸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일상가사, 부부 사이에서는 실제 대리권을 주지 않아도 일상가사에 관해서는 자동으로 대리권이 주어져 있다 안 주어져 있다. 그럼 자동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게 임의 대리입니까? 법정 대리입니까? 법정 대리.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죠. 그럼 남편의 통장에서 돈 빼서 그걸로 애들 학원비하고 학원비 하려면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교육비하고 그걸로 병원비 하면 그건 전부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유권대리,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학원비나 병원비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8,700원짜리를 가면
여자는 8,700원, 남자는 28,700원. 특별 출연 서른도. 서른도가 안 되면 그걸 박상철로 해줄까요? 자, 어디입니까 여기? 캬바레. 뭐 어디 고민을 해. 자, 일산가사다 아니다. 그 대구에서 오전에 일산가사라고 하던데 누가? 그 캬바레 가는 게 일산가사래. 직업이 궁금하더라고. 자, 사실. 자, 그럼 남편의 통장에서 돈 빼서 캬바레 다니는 게 일산가사는 아니죠? 그럼 범위를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그럼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병이 제대로 속았으면 병은 보호되는 거고, 그 돈 받아도 병이 안 속았으면 보호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럼 시험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 법정 대리도 가능하나요? 예, 그거 딱 요게 답니다. 자, 여자는 8,700원, 남자는 28,700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거는 부부간의 이야기고. 아니, 와이프가 남편 돈 뺏어 왔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그냥 여자는 8,700원. 가격 차별이죠. 자, 가격 차별의 주 원인은 학교는 공부 왜 해요? 이럴 것 때문에 하지. 탄력성. 그 가격에 대한 그 수요 탄력성이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헷갈리나요? 그러나 그게 왜 헷갈리는지는 몰라. 우리 허리 뻣뻣하다 있죠? 그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자, 이게 뻣뻣한 겁니까? 이게 뻣뻣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탄력적, 이게 탄력적. 이게 왜 어렵냐고 이게. 대나무처럼 서 있는 게 뻣뻣한 거잖아요. 옆으로 누워봐 탕 튕기면 팍 서잖아요. 자, 어디가 비탄력적인지 나왔죠? 그럼 이렇게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수요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 올려도 돼. 그런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동시키면 다른 게 확 변하죠. 그래서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는 거라고. 그럼 이 캬바레라는 상품은 여자한테는 굉장히 탄력적인 상품이라서 가격을 올리면 여자가 안 가죠. 근데 이 남자한테는 굉장히 비탄력적이라서 28만 7천을 해도 여자만 많으면 가. 여자 없으면 안 가고. 이건 가격에 대해서 탄력 비탄력이 아니라 여자에 대한 탄력 비탄력이에요. 자, 그런데 미용실을 볼까요? 자, 미용실은 여자한테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여자는 이용을 해야 돼. 남자는 조금만 비싸면 안 가. 그래서 미용실은 남자가 싸. 화장품 마찬가지죠. 남자 화장품은 싸죠. 여자 화장품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이제 탄력 비탄력인 거예요. 그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그 절대로 사주지 않은 사람한테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올리는 거고. 자, 애들 옷이 비쌉니까? 어른 옷이 비쌉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애들 왜? 평균 같은 고급이면, 같은 옷감이면 애들 옷은 사야 돼.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 안 사줄 수가 없어. 색상이 아무리 아이래도 지 색상이 지 눈엔 좋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구만. 그래서 그래도 그거 딱 잡으면 사줘야 돼. 그게 탄력성이다. 그렇게 그 강현 교수님 어떻게 하나요? 맨날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 그래프만 그리고 있죠. 자, 이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는 요게 초점. 자, 이만큼 보러 갑니다. 130페이지. 자, 126조 위에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럼 대리권이 있는데 그 권한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걸 권한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권한을 초과했다라고 표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권했다라고 표현하고. 자, 그럼 이제 그 이번에 1. 기본 대리권의 존재 있나요? 그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렇게 크게 볼 거 없어요. 자, 131페이지에 2번.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최고 밑에 가니까 니은.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가능하다.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의 대리권이고 표현 대리행위가 사법상의 행위인 경우에도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여기가 핵심. 자, 그 다음 정작 중요한 130페이지에 최고 밑에 가시면 자,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 또는 사자가 그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있죠? 예, 거기가 중요합니다. 거기 별 표현해야 돼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상이죠. 제 예상 문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은 나올 거다. 자, 표현 대리는 누구를 관점으로 돌아가는 논리입니까? 가벌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이 표현 대리는 공부하는 겁니까? 병이 속은 거잖아요. 속은 병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대리인한테 속거나 심부름꾼한테 속거나 대리인하고 심부름꾼은 그렇게 표가 나나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속기만 속으면 되지 그자가 대리인이었는지 그자가 심부름꾼이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럼 대리인한테 속아도 표현 대리가 될 수 있고 심부름꾼한테 속아도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나요? 대리인이 1억 빌려오라고 했는데 1억 5천 빌린 거나 심부름꾼이 오버해서 1억 5천 빌린 거나 비슷하죠. 심부름만 하고 오라고 했는데 가서 돈 빌려오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사자의 경우 심부름꾼 사자가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네,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올해 A급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특 A급 내년에도 안 나오면 특 A급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7년 안에는 해결되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7년 안에는 결국 나와. 그에 나올지 그 다음에 나올지. 자, 이게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자, 이 표현 대리는 크게 이 두 가지가 초점이고 뒤로 넘어가시면 적용 범위의 132페이지 3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있죠? 자, 2번 일상가사 대리 있나요?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는데 이것도 법정 대리권이다 돼 있죠?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 이외의 행위를 벗어났죠? 그럼 본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있죠? 그 밑에 이제 각각 부부가 어떤 행위를 하면 벗어났다고 보고 부부가 이런 행위를 하면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기엇 표현 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예 니은 표현 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예 디귿 권한 없이 행한 처분행위 이렇게 돼 있죠. 보지 마세요. 네, 그까지 안 봐도 돼요. 그냥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답니까? 예, 그까지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표현 대리 세 가지 공통 분모가 뭡니까? 자, 병은 속아야 돼. 자, 갑이 떠드는 바람에 속았고 기본 주는 바람에 속았고 과거에 준 것 때문에 속았고 병은 속았어야 되죠. 그럼 나중에 법정에서 표현 대리가 되면 병이 이득을 보고 표현 대리가 부정되면 무권 대리가 되니까 갑이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왜? 이게 매매가 무효가 되면 갑이 이득, 매매가 유효가 되면 병이 이득이죠. 자, 법정에서 이제 쟁점이 됐을 때 병이 스스로 판사님한테 저는 선의무가 실이었다고 입증하는지 아니면 갑이 판사님한테 가서 얘는 악이나 과실이 있으니까 표현 대리로서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증을 하는지 판사한테 입증할 책임을 갑이 질 것인가 병이 질 것인가 증거를 누가 갖고 와야 되느냐 병이 스스로 선의무가 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갑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느냐? 누가 제출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표현들이 이제 나오면 대본. 외우세요. 대리는 본인. 대리는 본인 입증 책임. 꽉 걸쳤다면 대본. 그럼 누구다? 입증 책임. 갑이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는 다 대본이에요. 그런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즉 126조만큼은 상대방, 판례가. 자, 여기 어디 있는지 일단 보러 갑니다. 핵심. 자,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에 아까 첫 번째 했던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는 3번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있죠. 기억.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있나요? 자, 그럼 이건 본인인데 132페이지로 가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는 니은 입증 책임 있죠. 적용 범위 바로 위에 니은 입증 책임 있죠. 다른 표현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유효하게 주장하는 자, 즉 상대방에게 있다고 본다. 우리는 판례가 중요하지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다른 표현 대리는 본인이다, 상대방이다. 본인. 그런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만큼은 상대방. 판례가. 자, 이거 딱 비교할 것. 자, 이거는 외우는 것에 가까워서 당장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칠판 보시죠. 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고 싶은 자는 누굴까요? 가벌병 중에서 표현 대리 주장하고 싶은 자. 병이겠죠. 그럼 병이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무효인 매매를 유효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럼 표현 대리의 주장은 오직 무권 대리인과 그랬던 직접의 상대방 병만이 합니다. 그럼 병으로부터 물건 이어받은 정이 나올 수 있죠. 이 자는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권 대리는 지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죠. 본인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봐요. 표현 대리 주장한다는 것은 무권 대리인이 했던 매매를 유효로 보고 싶답니까? 무효로 보고 싶답니까? 무효인 것을 유효로 보고 싶으니까 주장하는 거죠. 갑은 이 무효인 매매를 유효로 만드는 더 좋은 방법을 갖고 있어요. 추인. 본인은 추인하면 되죠. 그럼 네가 왜 표현 대리를 주장해? 너는 매매를 인정하고 싶으면 추인하라고. 추인. 표현 대리는 답답한 병이 하는 거고. 자, 본인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핵심. 자, 그럼 오늘 9번에 내준 1일 정리 내준 9번에도 있죠. (9번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하나므로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표현 대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보이나요? 표현 대리 주장은 오직 병만 합니다. 절대 그 누구도 못해. 자, 그게 어디 있냐면 129페이지 아까 3번. 상대방이 이미 철회권을 행사했음에도 본인이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있습니까? 그게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128페이지에 가면 적용 범위 바로 위에 니은 있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며 그 직접 상대방이 되는 바로 그 병이 주장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안 돼요. 오직 병.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표현 대리. 그래서 물론 이것보다 이제 판례가 중요한 게 몇 개 있지만
그거는 뭐 여기 실려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해서 표현 대리를 하고 복 대리를 갑니다. 117페이지. 어리 대리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내려가면 어리 직접 가지 않고 병한테 다시 시키면 다시 복자 복대리란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내려가면 복대리니 다시 선임한 복대리인. 제발 복대리 하지 마시고. 7명 내려가면 복집도 나옵니다. 잘못하면 복하면 복집도 있죠. 자, 병은 누구 물건 파는 자입니까? 갑의 물건 파나요? 그럼 본인의 대리인 맞나요? 네? 갑의 물건 판다며. 갑의 물건 팔러 가는 자니까 갑의 대리인이잖아요. 맞잖아요. 갑의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아니 정이 니는데 이렇게 하면 갑 물건 팔러 온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의 대리라는 소리 하면 오드 X다. X. 누가 임명했나요? 갑이 임명했다, 을이 임명했다. 갑은 병을 처음 만난 적도 없어. 갑은 을 시켰고 을이 병 시켰지. 갑이 직접 병을 임명한 게 아니죠. 그럼 대리인이 선임했죠. 을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 갑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 이름이 아닌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갑의 이름을 덜미겼다는 것, 본인의 이름을 덜미겼다는 것, 이게 뭘 말하냐면 현명이에요. 갑 대리는 을이거든. 자, 현명은 임명할 때 일어난다, 물건 팔 때 일어난다. 물건 팔 때 일어나죠. 지금 우리 물건 파는 겁니까? 임명하는 겁니까? 자, 다시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임명한다, 본인 이름으로 임명한다. 자기. 방금 설명했는데도 본인이 나와요. 현명은 물건 팔 때 하라고. 주병이 정한테 가서 갑에 토지 팔아 적길 때 하는 게 현명이고, 지금은 임명하고 있잖아요. 임명하는 게 대리행위는 아니죠. 그럼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임명하는 본인의 대리인. 자, 시험에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오드 X다. X.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X. 그럼 복대리란 대리인이 지가 지 이름으로 임명하지만 갑의 물건 팔러 다니는 자. 그게 복대리입니다. 이 개념만 갖고도 시험에 한 20년 동안 써먹었단 말이에요. 자, 복대리란 을의 이름으로 임명하죠. 누구 물건 판다? 갑의 물건 팔러 다니는 자. 착하게 개념.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자, 복대리. 그럼 이때 자, 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병은 임의 대리인 을로부터 임명을 받건 법정 대리인 을로부터 임명을 받건 병은 항상 임명받습니까? 그럼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법에서 지정된 자가 나올 수 없어요. 어쨌든 을로부터 임명장 받아야 되죠. 임의 대리인 을로부터 임명장 받건 법정 대리인 을로부터 임명장 받건 임명장을 받아야 돼. 그럼 시험에 원래 민법이 항상 뭐뭐 한다, 반드시 뭐뭐 한다고 하면 보통은 틀리죠. 여기는 맞단 말이에요. 자,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오드 X다. 이렇게. 병은. 자, 그 다음. 이 병이 가진 권한은 누구한테서 받은 거다? 갑은 만난 적이 없죠? 그럼 을한테서 받았죠? 그럼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한테 가진 권리 의무를 똑같이 복대리인도 가진다 안 가진다? 그럼
을이 남의 물건 팔러 다니면서 비용이 들어가서 갑한테 차비내나 할 수 있다면 병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달 동안 일을 하는 바람에 보수를 챙길 게 있으면 병도 챙기는 거죠. 그럼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오죠? 자, 다시. 그럼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가진 권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가시라고.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데. 자기한테 근거를 준 자가 사라지면 지도 사라지겠죠.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그런데 병이 소멸했는데도 물건 팔러 가면 정은 속을 수 있다 없다. 갑이 연락을 안 해오면, 갑이 을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럼 정은 보호된다 안 된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럼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복대리의 경우에도 어차피 을한테 속거나 병한테 속거나 어차피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죠. 이렇게 가볼까요? 토지를 담보로 어디 가서 1억만 빌려와라. 뭐 하려고요? 유학 보내려고. 유학 자금이 얼마인데요? 1억. 그럼 유학 자금이 1억인데 1억만 빌려오라는 소리는 내 수고비를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병한테 가서 네 갑 토지 담보로 어디 가서 1억 5천만 빌려와라. 왜요? 유학 자금이란다. 얼마인데 1억. 5천원 내 수고비. 그럼 나는 그래서 병이 가서 2억을 빌려왔다. 자, 권한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죠. 자,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답니까? 네. 자, 그럼 정이 내가 알기로는 갑이 을한테 시킨 줄 알고 있는데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병은 자기를 임명한 을의 이름을 밝혀야 된다 안 밝혀야 된다. 자, 복대리는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임명한 건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해야 된다 표시할 필요가 없다. 네? 자, 생각을 해봐. 이상적으로 7명 내려갈 수 있다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7명 내려갈 수 있죠. 한 7명 내려가서 병이 잡았다고 치고 물건 팔러 갔더니만 정이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그럼 중간에 있는 자의 이름을 밝혀야 된다면 병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좀 긴데 그걸 다 들어보려나? 갑이 원래 을한테 시켰는데요. 을이 팔로 다니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세브란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을이 A한테 시켰는데 A도 오토바이 타고 받쳐서 A도 삼성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A가 B한테 시켰는데 한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정이 듣다가 니 눈대 니 저요 관물건 팔러 온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중간에 있는 옛날에 그 세영춘 선생님 나오죠. 이름 묻다가 자기 아들 이름 물어다가 사람 잡죠. 수암모 회사죠. 그럼 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시험 나오면 잘 틀립니다. 요즘 깜빡깜빡 속잖아요. 자, 이게 복대리의 가장 이제 기본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대리인 선임 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글자를 죽이면 복임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임의 대리인하고 법정 대리인 중에 더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공부 처음 하면 어떻게 찍을 때 항상 답을 못 맞출까? 그게 이제 자, 법정 대리인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리인이 된 자죠. 근데 왜 법정 대리인을 믿을 수 있다고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냐면 부모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부모 없는 사람은 부모 없는 17살짜리가 사이 안 좋은 사촌 하나 있는데 사이 정말 안 좋아. 사촌이 대리인이 되는 게 나을까요? 친구가 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정 대리인을 믿어? 자, 임의 대리인은
내가 내 눈을 믿고 맡긴 자죠. 내가 준 거잖아. 그럼 내가 내 눈을 믿지 누구를 믿어? 자기가 대리권을 줘서 그 자를 제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으로 아버지를 믿지 마세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한테 팔고라고 시켰죠. 그런데 지가 안 가고 딴 사람 시키면 내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졌다 안 깨졌다.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고 맡겼으면 당신이 직접 가라는 겁니다. 그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 너는 복대리인 임명하면 안 돼. 네가 팔러 가야 돼. 네가. 네 믿고 맡겼으니까. 그런데 다리 부러지면, 양쪽 다리 다 부러지면 남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이나 또는 본인이 허락을 해주면 이제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부득이한 사정도 있고 본인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허락 안 해줘도 되고 본인이 허락하면 부득이한 사정 없어도 되고 두 개 중에 한 개입니까? 자, 엔더다 오하다. 그럼 밋이 아니라 또는. 부득이한 사정 또는 본인의 허락이지 부득이한 사정 및 본인의 허락이 아니죠. 이렇게. 자, 그럼 법정 대리인은 어차피 갑이 을을 믿고 맡긴 건 아니니까 법에서 지정된 자니까 을이 팔로 가나 을이 시킨 병이 팔로 가나 갑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을 무제한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임명해도 돼. 자, 그런데 무제한으로 선임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크면 아무나 임명했다가 병이 갑한테 손해가 날 수 있죠. 그럼 책임은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그럼 법정 대리인은 아무나 임명할 만큼 권한이 크면 책임은 무겁다 가볍다? 그럼 법정 대리인은 책임 가중. 아무나 임명해도 돼. 일 터지면 책임져. 책임 가중. 그런데 임의 대리는 예외적으로 임명하죠. 그럼 나중에 일 터지면 책임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있는 바람에 남 시킨 거잖아요. 아니면 갑이 허락을 하든지. 그럼 나중에 책임이 좀 깎여 나갈까요? 책임 감경. 자, 시험에 이제 이렇게 놓으면 자,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오, X다. X 이게 나오지. 자, 초점은 여기죠. 여러분 초점은 왔다 또는 왔다 여기죠. 핵심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대리인 넣으면 안 돼요. 임의 대리인 나와야 돼. 임의.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 안 해도 돼. 허락 안 해줘도 돼. 무제한으로 되니까. 그럼 그냥 대리인 해버리면 여기에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을 다 포함하고 있죠. 함정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전부 눈은 여기 보고 있는데 정작 저기 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리인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임의 대리인. 이렇게 초점. 자, 복대리 보러 갑니다. 117페이지. 1.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제 나오나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입니다.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갑의 물건 팔로 다니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복대리인 선임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있죠? 자, 넷째 줄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즉 대리행위로서 선임한 자가 아니다. 있습니까? 자, 그리고 복대리인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있나요? 항상 임의 대리.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120조 위에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즉 120조에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그럼 원래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는이라는 거 보이죠? 그거?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있고가 아니고 and가 아니라 or라고 했죠. 그래서 그 본조에서 법률행위는 수권행위를 의미하고, 따라서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는 것은 임의대리인을 뜻하고, 이러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넷째 줄,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고 했죠. 자, 2번 책임. 12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선임이나 감독을 잘했으면 책임 안 지고, 선임이나 감독하는데 실수가 있었으면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100% 책임지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책임이 깎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밑에 1.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요컨대 밑에 대리인이 자신의 과실로 부적합한 자를 선임하거나 그 감독을 게을리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해야 된다. 그럼 이런 과실로 부적합한 자를 선임하지 않고 실수가 없었다면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3.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까 임의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관해서 책임지라고 했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쟤 보내도 돼.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은 일 터지면 무조건 책임진다죠. 그게 전적인 책임. 그럼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다. 보이죠? 그래서 셋째 줄,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선임 감독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전적인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있나요? 그럼 책임이 가중됐죠. 다만 복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법정 대리인이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때만 책임진다. 있죠. 여기는 별표 쳐놓고 다음에 정작 중요한 건 여기인데 여러분 수준이 안 돼. 자, 119페이지 최고 밑에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있나요?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있죠. 그럼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네, 거기. 자, 여기까지가 대리. 쉬었다가 무효 취소 보러 갑니다.